네, 오늘도 딘세이텍스 다니아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지수 기준으로는 좀 혼조를 보였는데 엔비디아만 보면은 다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합니다. 뉴욕 증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쭉 확인을 해볼까요? 왜 엔비디아만 보세요?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은데. 다 보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결전의 날이에요. 우리가 2025년 승부수를 띄운다고 한다면, 현지 시각으로 1월 7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내일 이제 새벽에 개최되는 CES 2025를 집중하자. 여기에서는 AI 반도체라든가 양자모라든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휴머노 로봇, 이게 메인 섹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1월달 승부수를 띄우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국제 가전 박람회 2025 행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행사의 메인 이슈로 떠오르는 네 가지 섹터들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결국에 폭스콘의 실적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오늘 움직인 것보다는 CES 2025년도의 메인이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이 타오른데 기름을 부으면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그동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무차별 보복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았는데, 시장에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 부분 또한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안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담도 감소될 것인, 이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12월 서비스업 PMI가 56.8 기록하면서 3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 역시도 상승 모멘텀에 큰 작용을 했어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슈에 반영돼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더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고점에 매물 부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GDP 나우의 4분기 그 성장률 둔화, 그리고 더 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고용이 안정화됐다라고 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올 만기, 국채 만기가 3조 달러 육박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다시 금리라든가 환율 이런 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즉 나스닥이라든가 그다음에 M7 관련주들도 직전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매물 부담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역시도 급등했고, 연료 전지라든가 은행 섹터들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전력과 방산기계는 매물이 증가된 약세 마감했고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와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라든가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급등했고, 그 다음에 ASM이라든가 TSMC, AMD가 급등을 했고요. 또 지금 이제 혼합현실이죠. 메타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또 아울러서 양자 관련된 아이온큐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트럼프 정책의 피해로 생각했던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엑슨엔터프라이즈라든가 팔란티어테크, 램 웨스턴 같은 것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ETF 시장을 보더라도 반도체와
AI, 인공지능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상화폐라든가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유, 대마 섹터들이 약세를 변치 못했는데요.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M7주들이 최근 4일 조정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5불 바닥권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상황에서도 직전 고점 125불까지 갔어요. 최근 사상 최고 가격이 152불 89센트인데 그 부분까지 반등 갖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돌파 모멘텀이 나왔을 때 반도체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여기서 보면 이제 테슬라 쪽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대래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였죠. 일단 반도체 섹터들이 CES 2025 행사와 마찬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요 고점을 돌파한 모멘텀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삼성이 XR 기기 출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공간 컴퓨팅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개념들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메타 역시도 4%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양자암호죠. 아이온큐 역시도 6.9%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국내 현지 시각으로 10일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10일 밤 11일까지 결국에 시장에서는 AI 반도체와 양자암호,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역시도 새벽에 기사 나온 것들이 양자암호라든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오늘 상황에서는 구리가 일단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긍정적이거든요. 구리가 강세를 보이면 2차 전지 섹터들 역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12월 5일 장중 저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12월 5일이 91,398불대죠. 여기서 바닥권 나올 수 있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결국에 12월 30일 날 바닥받고 반등 나와요. 그러면 비트코인 역시도 트럼프 취임까지는 박스권 변동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절적으로 제일 주시해야 될 부분이 천연가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연가스가 최근 강세를 보였다가 3일 연속 큰 음봉을 조졌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도 결국에 10%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M7 관련주들과 지금 그다음에 양자암호 이런 쪽들이 시장에 매기가 집중될 수 있고 원자재 쪽이라든가 암호화폐 쪽, 원자재 쪽에서는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쪽 이런 쪽들까지 투자 대상을 폭넓게 전개된다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수익을 얻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천연가스, 암호화폐, 그 다음에 M7 집중해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시장은 이제 4일 연속 하락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역시도 이제 감염병, 폐렴 급증이 결국에는 주가의 어떤 지수의 하락 요인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무역 분쟁
이 부분은 다소 둔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지금 지방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채 디폴트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그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비고이안의 홍콩 법원에서의 파산 판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부동산의 약세가 중국 증시를 4일 연속 하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더 하락한다면 신매나 상천 이런 쪽들은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해는 3,116포인트, 심천은 1,787포인트, 항생은 19,000포인트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부양에 따라서 정부가 600조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어제는 하이닉스가 결국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올 1월 2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쪽들은 봐야 될 부분들이 세액 공제가 증가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 55조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반도체들 낙폭 과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국제가정박람회 2025 행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메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또 롯데건설에 이어서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또 법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발 금융 불안감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시중은행들의 연체율,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금융 부실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낙폭 과대 상태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지만 요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이하로 온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환이 다소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정기예금이 20조 원 이탈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유동성 보강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즉 원화가 강세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해소되는지 여부가 강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은 오히려 1% 감소하면서 8조 1,400억이에요. 아직까지 강세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2,600억으로 오히려 코스피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전일 대비 3%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3,700억 매수하면서 1월 4,200억 누적 순매수를 보였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1,600억 순매도하면서 1,400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 역시도 어제 400억 순매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1,800억 순매수 축소됐는데 요 선물이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10시경에 약 400억 순매도를 보였다가 2시 10분경에는 4,200억까지 선물 매수 늘렸거든요. 그러다가 3시 20분에 2,600억으로 선물 매수를 줄였다가 결국에 마감해서 400억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약 4,600억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시장을 조절할 수 있다. 오늘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겠고 선물 매수가 유입됐을 때는 결국에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상황에서 보면 우리 증권사들 참 딱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제 호들갑들을 떨고 있거든요. 2,600 간다, 2,900 간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잘 봐야 냉정을 찾아야 될 것은 결국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중은행에서 20조 원의 예금이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를 보면 지난 1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조 3,200억이 유입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60조 대, 166조 대까지 있다가 이틀 사이에 19조 원이 마켓머니 펀드 유입됐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 보강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익증권 역시도 해외는 감소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어제 8,400억 1월 3일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유동성이 보강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에 고객 예탁금이 4% 이상 급감했는데 이건 다른 것보다는 공모주 청약 쪽으로 간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청약이 마무리돼서 환불받았을 때 다시 유입되면 긍정적인 모습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국제가전박람회 2025 행사예요. 어제까지도 휴머노이드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AI 반도체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쉬고 있었던 부분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가 쉬어갔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매기가 유입될 수 있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이 부분을 우리가 1순위로 한번 보시고 요것들이 탄력이 떨어졌을 때 재생에너지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까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 종목들 그런 관점에서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먼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와 ICTK 두 종목 모두 12월 중순과 또 중순 이후에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 16일 날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를 확대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000원을 받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21,750원까지 갔다 왔어요. 일단 목표가는 달성된 그러한 국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칩맵 플랫폼이 AD테크의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반도체 실적 호전과 함께 ARM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수준에서 이틀 동안 16% 급등했거든요. 이러한 맥락을 봤을 때 CES 2025 행사까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여전히 시장에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000원 돌파했지만 현재 보유하신 분이라면 21,750원 저항시 매도하고 그다음에 돌파 후에 21,400원을 지지하면 목표 주가 25,000원 상향해보자. 만약에 21,400원 이탈하는 시점이라면 매도 후에 17,5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해서 다시 25,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ICTK 같은 경우는 양자 섹터에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24일과 27일 그리고 1월 3일에도 우리가 ICTK는 집중해서 보자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12,000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딥페이크 보안과 함께 구글의 양자암호 전문가 영입 이 부분이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암 원천 기술이 부각됐어요. 그래서 양자암호로도 뚫지 못하는
복제 방지 특허 기술 칩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어제 장중 상한가 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목표 주가는 돌파한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12,000원을 지지하면 ICTK 19,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종목에 이어서 이번에 핫 이슈 종목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 역시나 CS 관련해서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고르셨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네. 오늘 이제 새벽 기사 나온 것들이 샘 올트먼이 4년 내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칩을 개발할 수 있다. AGI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이 뻑하면은 AGI 반도체라고 하면 자람테크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그다음에 네. 에이징랜드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자람테크라든가 에이징랜드라든가 피롭틱스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AGI 하면 바로바로 칠 수 있는 게 자람테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람테크 같은 경우는 5만 원부터 시초가 매수하고 48,0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고요. 목표 주가 65,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자람테크놀로지 골라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도 역시나 CS 연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면 유리기판 섹터도 같이 부각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게 왜 안 가나 했는데 어제까지 인공지능이 강한 상태에서 장중에 유리기판주들이 움직였는데 결국 시간외에서 유리기판 관련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네. 대장을 보면 YC캠이라든가 필옵틱스라든가 JNPC,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오늘 동시효과 갭 상승해서 나오더라도 시초가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대장을 한번 누려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간의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하드슈 탑픽 종목 자람테크놀로지 여러분 오늘 시장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딘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